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.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은 공간에서 이제 해나가는 거니까 벡터를 처음에 배웠을 때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. A 벡터라는 거하고 T의 D 벡터 이렇게 써보면 일단은 이게 지나는 점이고 이거는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거죠. 이제 얘가 점이고 선이니까 이 벡터에 지나는 점은 x, y, z라고 하는 임의의 점이 이 a라는 점과 td라는 벡터의 방향을 갖고 있는 어떤 선이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x1, y1, z1이라고 부르는 임의의 a 벡터와 또 t의 이 d 벡터는 l과 m과 n이라는 방향으로 있는데 이 벡터를 갖다가 표현해서 x라는 것은 x1의 lt 벡터, 이렇게 y라는 것은 y1의 mt가 되는 거고 z라는 것은 z1 더하기 nt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. 이걸 가지고 이 t를 여기 나타나는 이 t와 이 t와 이 t를 t에 대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l의 x 빼기 x1 그 다음에 m의 y 빼기 y1 n의 z 빼기 z1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직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큰 차이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벡터 방정식이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공간 도형의 방정식인 거죠.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용은 이 공간 도형의 방정식을 주로 사용하게 될 거니까 이 표현을 이해해 보면 일단은 여기 방향 벡터라고 하는 이 모습이 L과 M과 N이라는 게 방향 벡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X1, Y1, Z1이라는 게 지나는 점이다 이거죠. 지나는 점은 방금 구했듯이 X1, Y1, Z1이다. 자, 그래서 어떤 벡터의 직선을 표현할 때는 방향과 지나는 점을 알기만 하면 구할 수 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처럼 점과 방향을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어떤 게 또 있냐면 A라는 점이 있어요. 이렇게 X1, Y1, Z1이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서 X2, Y2, Z2라는 이런 두 개의 점이 있다 이거죠. 그럼 이렇게 어떤 직선이 A라는 거하고 B라는 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지금 했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방향 벡터가 하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지나는 점을 A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벡터를 이용해서 AB 벡터가 이제 방향 벡터가 되고 그러니까 이 D 벡터는 AB 벡터가 되고 지나는 점을 A점으로 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러면 방향 벡터를 써보면 이렇게 공간도의 방식을 직접 써도 돼요. x2에서 x1을 뺀 거. AB 벡터는 x2에서 AB1을 뺀 거고 그 다음에 y2에서 y1을 뺀 게 방향 벡터, z2에서 z1을 뺀 게 방향 벡터가 되고 지나는 점은 x 빼기 x1, y 빼기 y1, z 빼기 z1을 써도 상관없다 이거죠. 물론 A점이 아니라 이걸 B점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표현을 먼저 알아봤어요. 자,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어떤 표현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거냐면
이 직선을 이용해서 교점을 구하는 건 알아보도록 합시다. 이번 어떤 간단한 내용인데 어떤 A라는 직선이 있고 B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여기 뭐 H라는 점이 있다고 해요. 그러면은 우리는 이 A라는 직선에서 이미 어떤 H'이라고 하는 이 임의의 점을 잡아서 이 임의의 점을 쭉 옮겨서 H라는 점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. 그러면 그 점을 이제 교점이 되는 H라는 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2차원에서처럼 두 직선을 연립해서 그냥 곧바로 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임의의 점을 구해서 그 점을 교점이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. L의 x 빼기 x1이라는 점을 지나는 또 M의 y 빼기 y1이라는 점을 지나고 n이라고 하는 방향 벡터의 z-z1이라는 어떤 이러한 직선이 있다면 이 직선을 가지고 우리는 임의의 그 매개변수 t를 이제 도입해서 벡터를 이제 매개변수처럼 표현하게 돼요. 그러니까 H'이라는 점을 LT의 x1이라는 점, MT의 y1이라는 점, NT의 z1이라는 점을 만들어냈을 때 우린 여기 존재하는 이 t 값이 어떤 건지 찾아내서 이 t 값을 가지고 무언가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러면 그 성격이 되는 게 된다는 거죠. 뭐 직선의 교점만 구할 게 아니라 평면과 직선의 교점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를 들어 어떤 평면이 있다면 이 평면에 대해서 A라는 직선이 쭉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다. A라는 직선이 있으면 우리가 이 점이 이제 또 교점이 되는데 이 교점이라는 H라는 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임의에 있는 H'을 옮겨서 쭉 여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러려면은 이 임의의 점을 갖다가 평면 위에 있는 점으로 만들어주는 조작을 해서 t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. 일단은 t라는 걸 갖다가 구해보면은 이 t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되냐면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 점을 이 b라는 직선 위에 대입했다는 거죠. 그러면 뭐 이것도 이제 b라는 직선도 a처럼 뭐 어떤 표현이 있었겠죠. 그러면 그 t 값을 우리가 이걸 대입해서 이 대입해서 얘를 구했다면 t라는 것을 그냥 지금은 s라는 값을 구했다고 할게요. 그냥 뭐 어차피 이게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결과를 얻었으면 이걸 다시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다시 하는 거예요. 이제 t를 t 값을 구해 대입했으니까 우리는 이 점을 h로 바뀌고 l s 플러스 x1 m s 플러스 y1 n s 플러스 z1 이런 표현으로 하게 되면 요 s라는 게 들어갔고 s가 들어갔고 s가 들어갔으니까 이 점은 교점이 되는 점이 되겠다.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. 문제 속에서는 사실 아주 간단한 표현이 되는데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같아요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. 그래서 이 평면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서 나오는 t값을 가지고 교점을 구해낸다. 이거는 뭐 아이디어가 똑같이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니까 일단은 단계적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첫 번째 1번, 이렇게 대입해서 t값을 구하는 과정이 2번, 다시 이 점을 대입해서 얻는 과정이 3번.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이 교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간에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일단은
공식이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. 공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데, 어떤 직선이 쭉 있다. 이 직선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를 구했는데, 일단 이 직선을 L부터 X, 이건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M에 Y 빼기 Y1, N에 Z 빼기 Z1, 이렇게, 여기 부분을 좀 고칠게요. 이렇게 이제 모습을 나와 있는 이 직선이 있는데, 이 점이, 어떤 임의의, A점, 또 B점, C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래서 이 A라는 점을 이 직선으로부터 구할 건데, 우리는 사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이 점만 필요해요. 이 수직으로 나와 있는 이 점 H라는 점만 안다면 우리는 직선 HA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,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잡아야 되냐면 H'이라고 하는 임의의 점을 잡아서 이 점을 여기로 다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 과정을 이제 다시 거쳐봅시다. 그러면 이제 누굴 놓게 되냐면 T라는 매개 변수를 도입하게 되죠. 그러면 H'은 LT 플러스 X1, 그 다음에 MT 플러스 Y1, NT 플러스 Z1을 임의의 점을, 이제 이게 임의의 점이죠. 이 임의의 점을 얻어낸 다음에 이 임의의 점을 가지고 H가 된다라는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려니까 문제가 생긴 게, 여기서 조작을 하는 걸 아이디어를 이제 배워야 지금 하겠죠. 그러니까 제일 쉬운 과정이 이 H'에서 A까지의 벡터를 구해서 이 벡터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존재하는 방향 벡터가 하나 있어요. 이렇게 돼 있는 D 벡터를 있다고 합시다. 그럼 이 D 벡터라는 것은 뭘로 잡냐면 L과 M과 N이라는 벡터가 되고, 그 다음에 H'에서 A 벡터라는 것을 잡아보고, 이 두 벡터가 내적이 돼서 0이 되는 경우, 그러니까 H'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H'이 H가 됐을 때, 즉 수직이 됐을 때는 0이 되는 경우를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걸 찾아보게 되는 거죠. 그러면 A에서 빼기 LT 빼기 X1, 그 다음에 B에서 MT 빼기 Y1, C에서 NT 빼기 Z1, 이런 표현인데, 뭐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. 여하튼간에 D 벡터하고 H' A 벡터를 내적했더니 0이다. 즉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수직이 되는 T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수직을 만드는, 한마디로 정확히 말하면 수선의 발을 만드는 거죠. 수선의 발 H를 만들어주는 T를 얻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계산해보면 일단은 D 벡터하고 H' A 벡터를 이제 내적을 해보는 거죠. 내적을 L 다 곱하고 M 다 곱하고 하니까, 이럴 때 가장 계산 쉽게 하려면 T를 얻을 거니까 T에다가 먼저 다 곱해봅시다. 그러면 L 제곱하고 M의 제곱하고 N의 제곱에 T를 먼저 하나씩 다 얻게 되고, 이렇게 L, M, N을 다 곱했으니까,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L에다가 A 빼기 X1, 그 다음에 M에다가 B 빼기 Y1, N에다가 C 빼기 Z1은 0이다,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. 따라서 T라는 것은 M의 제곱, N의 제곱, 여기가 순서대로 쓸게요. 다시요. L의 제곱부터 L의 제곱, M의 제곱, N의 제곱에 여기가 L의
a 마이너스 x1 물론 마이너스가 되겠고요. m에 b 빼기 y1 플러스 n에다가 c 빼기 z1 이렇게 이제 표현되게 돼요. 자,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 d 벡터라는 거에 크기에 제곱을 한 거고 위에 거는 t 벡터라는 거하고 내적을 하나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이 지나는 x1, y1, z1 점을 b라고 할까요? 예, b라고 하는 걸 x1, y1, z1이라고 합시다. 그럼 b a 벡터라고 하는 값을 b a 벡터라는 값을 곱해서 만든 게 t라는 거죠. 해석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. 물론 이 결과를 하나 얻어놓고 이 결과를 이용해서 앞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내도 상관이 없어요. 여하튼 간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시 뭐라고 놓냐면 S라고 이제 해봅시다. 그러면 우리는 H라는 점을 얻게 됩니다. L, S 플러스 X1 그 다음에 M에다가 T에 Y1 T가 아니라 S죠. S에 Y1 그 다음에 N, S에 Z1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바로 수선의 발이다. 그래서 우리는 H에서 A까지의 거리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.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쉽게 구해지죠. 물론 이 거리를 구한 공식이 아주 예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걸로 이제 결과를 얘기하면 개념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면 간단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포인트는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이 수직을 만든 수선의 발을 만드는 t값을 쉽게 얻어내는 방법이 되는 거죠. 이걸 잘 활용해 보시면 쉽게 계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